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단원의 명칭은 확률 분포. 확률 분포는 이미 앞서 저와 같이 정리를 하셨어요. 어떤 시행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보고자 하는 것을 확률 변수로 정하고 그 확률 변수들이 어떠한 확률 값을 갖는가 라는 아이디어 안에서 확률 분포가 정해지는데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연속 확률 분포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이번 단원은 뭐예요?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의 가장 대표적인 확률 분포들을 함께 보는 거예요. 우선 확률 분포를 왜 알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 있어요. 확률 변수의 성격을 나타낸 것이 확률 분포예요. 그리고 표본 공간에 나타나는 모든 값들과 그 값에 대응하는 확률을 동시에 표시한 것이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 값들을 따로따로 보고서 확인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전반적인 큰 틀 안에서 바라봐야 될 때가 있죠. 이후 우리 사회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분석인데 추정, 검정 이 부분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확률 변수들이 어떠한 분포를 이루는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잠깐 이때 이산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시작! 세어 볼 수 있는 변수.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데 내가 관심이 있는 상황이 딱 생겼어. 그럴 때 이 상황을 하나, 둘, 셋, 넷, 10, 11, 12 뭐 이렇게 셀 수 있어. 그러면 이산. 그런데 관심 있는 게 딱 생겼어. 당연히 셀 수도 있어요. 한 달에 용돈 어떻게 돼요?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하지만 정말 딱 30만 원만 쓰지는 못하잖아요. 한 35만 원까지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세는 것을 1차로 보는 게 아니라 이산은 세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연속이다 그러면 셀 수 있지. 하지만 세는 것에 대한 의미보다 범위에 대한 의미가 중요하게 보일 때 우리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그러한 두 가지를 잘 구별해 주고 이산 확률 변수가 이산 변수인 경우, 이산 확률 변수인 경우로는 이항 분포, 보아성 분포, 초기화 분포, 기하 분포, 다항 분포 이런 게 있고 연속 확률 분포로는 연속 변수가 소수점 값을 포함하는 실수의 값을 가지는 경우로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그 외에 T분포, F분포, 카이제곱 분포, 치수분포 등이 있다. 그래서요, 이제 각 분포들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될 것, 우선 이산 확률 분포는 식도 있지만 이렇게 표가 있다. 이 표를 확률 분포표라고 했어요. 연속 확률 분포는 표로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식이 있다 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요. 특히 연속 확률 분포는 이 식과 X축의 위에만 그림이 생기겠죠. 왜? 확률은 0과 1 사이니까 양수잖아. 아, 맞다. 그렇지. 그림이 밑으로 떨어지는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겠죠. 아, 맞아. 없어. 네.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정해지면 이 부분을 기준으로 확률 값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될 거다? 그렇지. 1이 될 거다. 라는 거를 우리는 또 잘 알아요. 이 아이디어를 살짝 설명을 좀 해놨어요. 이쪽에. 그러면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하면 이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는
우선 확률 밀도 함수란 단어가 있으니까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란 단어가 또 같이 소개가 돼요. 그럴 때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확률 분포를 표로 만들지 않고 식으로도 세울 수 있는데 그때 이 친구를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그에 비해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 이 식은 방금 뭐라고 부른다고요? 확률 밀도 함수. 함수는 함수인데 확률에 대한 함수인데 이산이라는 것은 셀 수 있다 보니까 이 무게라는 아이디어 안에서 자주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질량. 그에 비해서 연속은요. 그 활용이 연속인 어떤 상황 안에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질량의 입장이 밀도죠. 그래서 밀도라는 이름으로 들어있으니 여러분들이 확률 질량 함수예요 라는 말만 딱 들으면 오 이산 확률 분포, 오 이산 확률 변수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러면 오 식이 있어 연속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쫙 붙여서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확률 밀도 함수가 있을 때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0보다 크죠. X축 위로 그래프가 그려졌었잖아요. 만약에 어떤 A에서 B까지의 확률 값을 찾아라. 그러면 이 면적을 다 구하는 거라고 그랬고 연속인 함수 안에서의 면적은 이기호. 오래간만에 보면은 읽는 것도 잊어요. 읽어봅시다. 인테그랄.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fx를 A에서 B 사이에서 적분하여라. 이런 말이죠. 이렇게 전 범위에서 적분을 하면 항상 1이고요. 그리고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B가 A보다 큰 값이야. 그러면 A가 여기고 B가 여기다라는 거죠. 이때 내가 A까지 다 X를 구할래요. 이 말은 저 아래서부터 A가 될 때까지 얘를 다 이렇게 면적을 더할래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B까지 다 더할래요. 그랬죠. 그러면 B가 A보다 크니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할래요 하는 면적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도 정해진다.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 나오면 이 그림 하나만 그려주세요. 괜찮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정규 분포 괜찮아요? 하지만 그 이외에 쓰는 카이 제곱 분포나 F 분포 또는 지수 분포까지 저는 그려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려놓고 그 성질을 확인하시면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 있는 이 많은 분포들은 이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항 분포다, B, N, P, 바이노미얼 NP, 뽀화성 분포다, POI, 람다라는 평균을 가진 뽀화성 분포고요. 그다음에 초기화 분포, 기하 분포는 우리가 따로 집중해서 볼 이유가 조금밖에 없어요. 아주 많진 않아요. 하지만 초기화 분포다 HG, P, 기하 분포다 G, O, P, P. 그 다음에 다항 분포 빼고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다. 그러면 N, 뮤의 시그마 제곱. 표준 정규 분포다. 그러면 노멀라이제이션 스탠다드를 한 거죠. 그래서 N, 0, 1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T분포, F분포, 카이제곱 분포는 지금과 같은 이런 분포의 어떤 현실적인 분포가 아니라 이후에 통계의 꽃이라고 하죠. 검정 또는 추정을 할 때 사용하는 가상 분포예요. 그랬을 때 이 분포들을 우리가 부르는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T분포다 그러면은 T의 N-1 그 다음 F분포다 그러면 F의 N-1 M-1 그 다음에 카이제곱 분포다 그러면 카이제곱의 M-1
n-1이라는 건 n개의 원소 중에 하나를 뺀다. 한 번에 그냥 m 이렇게 부르는 곳도 있긴 한데 여하튼 이와 같이 분포를 우리가 논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분포다. 그럼 익스포넨셜이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람다. 이렇게 기호들이 있어요. 이 기호들을 좀 쓰다 보면 멋스러움은 있는데 사회통계에서 시험 볼 때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확률 분포 중에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죠. 이산 확률 분포의 종류에는 이항 분포, 뽀화성 분포, 초기화 분포, 기하 분포, 음이항 분포, 다항 분포 등이 있다. 앞에서 읽었을 때 음이항 분포 없었는데 맞아요. 음이항 분포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K, P 이렇게 쓰는데요. 아신다, 모른다, 뭐 안다, 모른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시험에는 그렇게 대놓고 물어본 적은 없다. 그러면 이항 분포의 가장 대표적인 두 분포, 이산 확률 분포의 가장 대표적인 두 분포인 이항 분포와 뽀화성 분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항 분포예요. 이항 확률 변수라는 이름을 가진 X가 있어요. 어떠한 X들이 이항 확률 변수일까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X인데 그 확률 변수가 이항이라는 거에 영향을 주고받았다라는 그러면 뜻이겠죠. 이항이 뭐예요? 아, 2x 더하기 3은 5 그럴 때 3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3이 되는 게 이항이라고요? 아, 그거 맞아요. 여러분들 방정식론에서 왼쪽의 항이 부호가 바뀌어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의 항이 왼쪽으로 가는 것도 이항이에요. 아유 역시 갑자기 저랑 같이 공부하니까 수학이 막 떠오르시죠? 네, 좋아요. 저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뭐 아니겠지. 네. 이항이라는 거는 어떤 사건이 정확하게 두 가지로만 확인이 되는 게 이항이겠죠? 지금 보니까요. 확률 실험에서 나타낼 수 있는 기본 결과가 두 가지뿐일 때 예를 들어서 성공, 실패 이런 거요. 돈을 벌었다, 잃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은 다 이항이에요. 중간이 없는 상황이죠. 확률 실험을 몇 번 시행하여 어떤 한 가지 결과가 나오는 수를 변수값으로 부여할 때 이 변수를 이항 변수라고 한다. 그러니 지금 내가 가진 상황이 우선은 하나, 그 반대 이렇게 두 개만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자연수가 있다. 짝수를 볼게요. 그러면 홀수. 2의 배수를 볼게요. 그럼 2의 배수가 아닌 것. 3의 배수를 볼게요. 3의 배수가 아닌 것. 이런 거죠. 소수를 볼게요. 소수가 아닌 것. 이런 것들. 그럴 때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보고자 하는 것. 그게 이 상황에서의 확률 변수예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지면 앞면 헤드의 H, 뒷면 테일의 T예요. 그럴 때 내가 3개 동전을 던진다. 그러면 앞면, 뒷면, 두 번째 게 앞뒤, 앞뒤, 세 번째 게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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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그러니까 여하튼 처음부터 동전은 앞뒤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항이죠. 그리고 나는 그 중에서 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앞이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앞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 X값은 3. 두 개짜리도 있네. 두 개짜리 있네. 한 개짜리 있네. 두 개짜리, 한 개, 한 개, 0개. 그럼 이 X는 결국은 0, 1, 2, 3 이렇게 있게 되죠. 이러면서 보고자 하는 값의 그만큼 X가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이항 확률 변수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을 오른쪽에는 3이 될 확률은 총 8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8분의 1. 2가 될 확률은 하나, 둘, 세 개니까 8분의 3. 3이 될 확률은 1이 될 확률은 하나, 둘, 세 개니까 8분의 3. 0이 될 확률은 8분의 1. 그래서 확률값을 다 더한 게 1이니까 이때 px 하면서 확률 분포를
만드실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그런데 그러한 확률에 대한 실험이 한 번 이상인 거. 지금은 동전을 3번 던져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제 OX가 3번 이상인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번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이상인 거. 그러면 우리가 바이노미얼 3, 나는 앞이 궁금해요. 이렇게 축소해서 쓰고 그리고 이 표를 분석하고 이 표에 대해서부터 3번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와 관련한 확률 분포를 평균이나 표준 편차나 분산을 구해서 또 확인도 한다. 이런 얘기겠죠? 확률 분포. 그래서 이항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이항 확률 변수의 분포는 특정한 확률 분포를 갖게 되는데 어떠한 특정한 확률 분포? 이거 방금 주사위 던진 것 같은 이러한 확률 분포를 이항 확률 분포라고 한다.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지금은 기호가 안 보이지만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이노미얼 이항이라는 표시가 있고 몇 번 던졌어요 라는 n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그리고 확률 변수로 정할 x의 한 번 시행했을 때 얻을 확률 p입니다 하고 np라고 두는 거죠.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 Q라고도 많이 불러요. 라고 하고 이 시행을 독립적으로 n번 되풀이할 때 이제 독립적으로라는 단어 들으면 괜찮으세요? 떠오르세요? 한 번 뽑고 다시 넣고 또 한 번 뽑고 다시 넣고 우리 뭐라고 하죠? 뽑고 다시 넣고 하는 거. 원래대로 리셋을 시키는 거잖아요. 복원, 추출. 그래서 독립적으로라고 이야기하면 새로운 영향 없이 그대로 새롭게 다시 돌아간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동전을 던질 때도 새롭게 던지는 거고요. 주사위를 던질 때도 새롭게, 공을 뽑을 때도 넣어서 새롭게 뽑는 거죠. 이렇게 독립적으로 n회 되풀이할 때 이 중에서 x회만 A가 일어날 확률은 왜? 내가 관심 있는 것이 이만큼 일어날 확률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앞서 제가 이 표를 여러분들 3이 1개, 2가 3개, 1이 3개, 8이 1개죠? 라고 썼지만 혹시 다시 한번 X 동전 1개 하나도 안 나온다. 앞면이 1개 나왔다. 뒷면이 앞면이 2개 나왔다. 앞면이 3개 나왔다. 그리고 그때의 확률은 px다 할 때 하나가 나오는 여기에 들어갈 확률 값을 앞에서 제가 8분의 3이라고 했는데 혹시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그러면 한번 저랑 해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먼저 한 번만 앞면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뒷면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이항이 됐어요. 그리고 이러한 동전을 3번 던질 거예요. 그 중에 한 번이 앞면이 나오기를 내가 생각하고 확률을 논하는 거죠. 이제 3번 중에 한 번 앞면이 나온다. 3C1. 그리고 그 중에 앞면이 나올 확률이 한 번이고 동시에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번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 맞나요? 저 x가 2일 때도 세우고 싶어요. 좋아요. 갑니다. 3C2에 2분의 1의 제곱 그리고 반대인 뒷면이 한 번 나와요. 이렇게. 3번 또 저 세우고 싶어요. 좋아요. 갑니다. 3C3에 2분의 1에 앞면이 다 나온다. 그리고 뒷면이 한 번도 안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0도 쓰자고? 알았어. 3C0에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모두 다 뒷면이 나왔어요.
됐나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각각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한 번. 그래서 계산을 하면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위로 올라갑니다.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이렇게 직접 나열해서 묶어서 간 것이랑 그렇게 해서 얻은 확률 값이랑 지금 저랑 같이 3개 중에 1개가 있고 2분의 1의 제곱이에요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같이 조합도 배우고 확률도 배우고 곱의 법칙도 배우고 등등 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식이 나오면 우리는 이게 바로 n번 중에 x번 내가 원하는 확률이 나올 것을 계산한 확률이구나. 이러한 것을 분포로 옮겨놓은 게 이항 확률 분포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NCX의 P의 X제곱, Q의 n-X제곱이 되는 확률 분포를 이제부터 이항 분포라고 하고요. B, 바이노미얼, 이항이란 단어 쓰고요. NP로 나타난다. 이항 분포의 확률 밀도함수는 결국 각각 X에 대해서 NCX 곱하기 P의 X제곱, Q의 n-X제곱이더라. 조금 다른 연습해 볼까요? 주사위 2번 던져볼까요?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면 내가 그 주사위에서 뭐가 궁금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2개를 던졌을 때 뭐가 궁금하세요? 2개가 나오면 합. 그러면 주사위를 한번 던지면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도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으면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고 또 1에서 6까지 마지막에 1에서 6까지 나올 수 있으면 합이란 첫 번째, 두 번째 1이 나오면 2가 되고 결국 마지막에 6이 나오면 12가 되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의 합으로서의 확률 변수는 2도 되고 3도 되고 어디까지 된다? 12까지 되겠죠? 왜 1은 안 돼요? 1은 안 나오잖아. 지금 첫 번째 주사위가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가 하나가 나와서 합하면 2밖에 안 되잖아요. 네,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2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결국은 이만큼 내가 지금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고 이건 합이구나. 그럼 바이노미얼이라는 조건으로 따진다면 조금 다르네요. 벌써 이항이라는 조건에서 제가 좀 놓쳤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항을 구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짝수, 홀수 이런 건 돼요. 그래서 주사를 던졌을 때 내가 짝수를 원한다. 홀수를 원한다. 2번 중에 이건 되겠네요. 따라서 다시 한번 주사위를 2개를 던졌을 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짝수가 나올 개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번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다 짝수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짝수가 나오려면 2분의 1의 확률이 있고요. 그 외에는 홀수는 2분의 1의 확률이 있어요. 이것도 짝수가 2분의 1, 홀수가 2분의 1이니까 너무 반반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싫어. 그러면은 뭘로 할까? 짝수 말고 소수로 할까요? 소수는 주사위에서 2, 3, 5. 이것도 3개인데? 어떡해. 뭘로 하지? 2보다 작을 걸로 합시다. 2보다 작을. 그럼 주사위를 2개를 던져서 2보다 작다는 거는 1과 2가 나오면 3보다 작을.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건 이쪽이고요. 나머지 3, 4, 5, 6이 나오면 저는 관심이 없어요. 따라서 2 이하가 될 확률은 3분의 1, 2 이상이 될 확률은 3분의 2가 되는 거죠. 이제 이항이 됐어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게 한 번도 안 나왔다, 한 번 나왔다, 2번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PX를 구해봅시다. 내가 주사위를 2개를 던졌을 때 1과 2가
두 번 다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 중에서 두 번 다 내가 원하는 3분의 1만큼 1, 2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반대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어렵게 예를 들었네요. 아이고 진짜. 나머지 여러분들이 채워볼까요? 2C1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다음에 2C0에 3분의 1 0제곱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2C0은 1, 그 다음에 2C2는 2, 2C2는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은 3의 세제곱은 27분의 4. 27분의 4. 그 다음에 이쪽은 27분의 9분의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개를 했는데 0제곱이라. 그래서 다시. 네, 그래서 다시 9분의 4. 이쪽은 9분의 4. 그리고 이쪽에서는 9분의 1. 이걸 다 합치니까 1이 돼서 드디어 이항 분포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지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네, 제가 괜히 변명한 듯한 빨리 갑시다. 3번. 그러면 이항 분포를 지금 엄청 열심히 경험을 했으니 이항 분포가 어떠한 분포인지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항 분포는 이와 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n하고 p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 n과 p를 가지고 우리는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분산도 구할 수 있고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고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 지금 보고 있는 이 조건에서 나는 평균을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원래 평균 구하듯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하죠? 바로 0 곱하기 9분의 4 더하기 1 곱하기 9분의 4 더하기 2 곱하기 9분의 1를 해야 평균이 돼요. 정말로 구해보면요. 9분의 6이니까 3분의 2가 되는데 우리가 주어진 이 표에 대한 바이노미얼은 기호로 두 번 던지고 저는 3분의 1인 확률에 관심이 있어요. 이때 n이 2고 p가 3분의 1인데 2와 3분의 1을 곱해보세요. 3분의 2 맞나요? 2 곱하기 3분의 1은 3분의 2 그리고 2는 횟수, p는 내가 갖고 원하는 확률 np 똑같네. np 저 이렇게 직접 계산하지 말고 바로 평균 물어보면 n하고 p를 구별해서 곱해도 되죠? 당연하죠. 그래야죠. 어떻게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합니까? 앞서 이제 제가 2부터 9까지 쭉 나열할 때 그 과정을 이제 옮겨가지고 6분의 36분의 36분의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든다 해도요. 그걸 다 일일이 곱하지 않아도 된다면 당연히 쉬운 방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또한 주어진 바이놈의 2, 3분의 1을 보면서 나 분산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분산 어떻게 구하죠? x를 제곱을 해서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x 제곱을 해서 그 다음에 다 곱한 다음에 평균의 전체 제곱을 빼주는 거죠. 즉 할까? 0, 1, 4 안 한다며? 그래도 해야 되겠어. 9분의 4 더하기 1, 9분의 4 더하기 4, 9분의 1까지를 구한 것이 이 x제곱이죠. 거기서 빼기 3분의 2의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최종적으로는 내가 현재 확인한 n과 p를 가지고 쭉 내려와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도움 드립니다. n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이때 n이라는 건 2죠. 따라서 다시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그러면은 9분의 4죠. 이게 바로 똑같이 계산한 값이에요. 여기에 제가 루트를 씌우면 루트 9분의 4는 분모 따로따로 루트 9분의 루트 4 그러면 루트 9는 3이고 루트 4는 2니까 3분의 2가 뭐다? 표준 편차가 되더라 라는 거죠. 이와 같은 과정들을 엮어서 우리가 이항분포를 보면 MP를 곱한 게 기대값, MPQ 곱하면 분산, MPQ의 제곱근은 표준 편차 이렇게 계속 노래 부르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분포는 기대값은 MP, 분산은 MPQ를 루트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가진 이 원하는 어떤 사건에서의 확률이 2분의 1에 가까워지면 이 그래프는 멋지게 좌우 대칭이 된다 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P가 0에서 1 사이에 있는 건데 0.1보다 작아. 0.1이라는 거는 10개 중에서 1개, 뭐 100개 중에서 10개지만 그보다 더 작아. 0.001, 0.00001 그러면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이항분포는 포화송 분포로 비슷하게 갑니다. 그거는 왜 그래요? 이제 포화송 분포에 가시면 설명을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내려갈게요. 심화 체크.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6분의 1이라고 하면 5회 반복하여 던졌을 때 1의 눈이 2회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이 말 끝에 나는 1이 나오면 좋겠어. 그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해서 이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항 시행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관심이 있는 6분의 1을 P라고 두고 그 다음에 5회 반복한대요. 5회. 그러니 5번이라는 n이 5가 된 거죠. 그럼 이렇게 생긴 거를 5번 반복을 할 건데 이렇게 정의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이노미얼 5,6분의 1 이렇게 멋지게 기호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문제는 아니지만 기대값 어떻게 돼요? 구해주세요. 그러면 NP 6분의 5 분산 어떻게 돼요? 구해주세요. 그러면 5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그래서 6분의 5의 제곱 이렇게 그래야 표준 편차는요. 그러면 루트를 씌워서 6분의 5가 되는 거죠. 금방 여러분들 잘하시네요. 그리고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저는요. 이렇게 바이노미얼 5,6분의 1에서요. 1의 눈이 2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x가 2일 때의 확률은 이런 뜻이죠. 그럼 OC 5개 중에 2개는 내가 원하는 6분의 1이 나왔고 나머지 3개는 6분의 5가 나왔어요.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이항분포는 시간을 좀 들여서 횟수를 많이 늘리면요. 정규분포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이항분포의 정규 근사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항분포의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 모양이 유사해지는데 단 그때 n과 p를 가지고 있는 평균 MP가 5 이상 또는 반대도 5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평균이 이렇게 되고 분산 MPQ 반대죠. 이 분산이 이제 그렇게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어느 정도 그의 곱이 5 이상이 되더라.
5보다 작으면은 이제 작은 어떤 한계점에서 굳이 정규분포로 수렴해 가는 것이 좀 더디게 보이니까 그 이상이 되는 조건이 보이면 그때는 바이노미얼에서의 평균은 NP죠. 그리고 분산은 NP, N-1죠. 이 두 개를 갖고 있는 정규분포. 정규분포 아직 안 배웠지만은 기호로 쓸 줄 아시죠? 어떻게? 뮤와 시그마 제곱이라고. 그러면 이 뮤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NP. 그 다음에 시그마 자리에 NP 1-P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유사해진다. 뭐랑? 바이노미얼 NP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동일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렇게 옮기면서 우리가 정규분포식으로 범위를 구하게 되면 오차가 있어서 연속성 수정이라는 걸 해주거든요. 그런데 하라고 하면은 할 거니까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관계를 정규분포의 근사관계라고 합니다. 시행횟수 n이 클 때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이항 확률의 근사치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이겠죠. 이미 우리가 이항분포를 배웠는데 사실 이항분포의 그 기본이 되는 이항 두 가지 상황이 있다. 그런데 n번 독립한다가 아니라 한 번 한다가 먼저 존재해야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처럼 한 번만 이항이 있는 시행을 우리는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불러요. 어찌 보면 베르누이 시행이 먼저고 그 베르누이 시행하에 베르누이 분포가 나오고 그 베르누이 분포로부터 이항 분포가 연결이 되겠죠. 맞습니다. 베르누이는 수학자이고요. 집안이 수학자여서 3대 정도 한 100년 이상 수학을 굉장히 멋지게 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베르누이가 역사적으로 아주 많은 업적을 남긴 야콥 베르누이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이 베르누이 시행과 관련해서도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 문제가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의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확률은 0.2. 그러면 청구하지 않을 확률은 0.8이니까 두 개밖에 없죠. 2항. 200명의 가입자 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의 수를 X라 할 때 결국은 나는 이러한 0점에 관심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보고 싶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주어진 상황은 바이노미얼 200, 0.2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럴 때 그 X의 평균과 분산은 그러면은 이제 저는 바이노미얼 200, 0.2의 평균을 구하는 거를 축소 문제가 됐으니 200 곱하기 0.2 그러면 40 정말 40이 있죠. 그 다음에 분산은 200 곱하기 0.2 곱하기 0.8 그러면 40 곱하기 0.8은 30이죠. 정말 여기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가 이항 분포다라는 거를 먼저 아시고 그리고 최소 이와 같이 기호로 옮기면서 NP, NPQ만 기억해 주시면 주어진 문제 아주 빠르게 푸실 수가 있어요. 다시 베르누이 시행으로 가보자. 베르누이 시행은 지금 앞에 했던 이항 분포, n번 독립한다라는 것의 근본 시행이다. 단 한 번, 각 시행 한 번 상호 배타적인 두 사건만 있어요. OX, 성공, 확률, 실패, 성공, 실패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시행의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의 합은 항상 1이 되겠죠. 2분의 1이면 2분의 1,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시행이라는 것은 여러 번 하진 않지만 여하튼 서로 독립적이고요. 이럴 때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독립적으로 반복했을 때 확률변수 x를 성공 실패라고 하면 x의 분포는 이항이 되고 그러면 n번 반복하기 전에 한 번 반복한다. 한 번만 한다. 그건 뭐예요? 베르누이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베르누이 분포입니까? 네.
그러면 n번 반복하겠습니다. 이항 분포. 이렇게 되는 거죠. 앞서 우리 이항 분포를 바이노미얼 NP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베르누이 분포는 한 번만 하죠. 그래서 이렇게 1P 또는 베르누이 P 이렇게 기호를 쓰기도 하니 조금 참고해서 알고 계시고요. 성공을 1로 본다라는 건 성공 쪽에 내가 관심이 있다. 즉 반대로 얘기해야 되겠다. 내가 관심 있는 걸 성공이라고 할게요. 아, 실패한 거에 관심이 있다면 실패가 여기선 1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 실패, 성공이란 단어보다 관심이 있는 걸 1이라고 하고 그때 1일 때 확률을 P라고 하면 관심이 없는 건 0이 되고 1-P가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를 갖고 있는 이 표를 우리는 베르누이 분포라고 이야기한다. 식으로 옮긴 게 여기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x는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는 0이나 또는 1이 있다. 그리고 0이 있으면은 올라가서 P만 나와, Q만 나오는 거고 1이 있다 올라가서 P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표를 정리하면은 1 곱하기 P, 0 곱하기 없어져서 평균 P만 나오고요. 또 제곱을 하면 1, 0이니까 2x 제곱은 P, 그래서 분산은 P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에서 P의 제곱이죠? 그럼 P로 묶으면 1-P가 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P와 반대 두 개를 곱한 것이 분산이다 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눈썰미 아주 좋으신 분은 P? 잠깐만, 원래 여기서도 NP였잖아. 그래, P, NP. 왜? N번 반복했잖아. 오, 여기 NP, PQ였는데 여기 PQ, NPQ, N번 반복했잖아. 얘네들이 반복한 만큼의 평균들이, 분산들이 그렇게 연장이 되는 꼴이구나. 잘하셨어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산 확률 분포 중에 대표 분포인 이항 분포와 베르누이 분포를 함께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우리가 어떤 시행을 하고 그 안에서 확률 변수를 잡고 그런데 그 확률 변수가 두 개의 이항 시행인 상황에서 잡아야 되는 거고 n번 독립적으로 반복하거나 한 번 이와 같이 이항 시행이라는 특수한 케이스에서의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 또는 베르누이 분포구나 라는 거를 배우셨습니다. 아마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올 거예요. 연습 단단히 해주시는 거 약속해 주실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